유네스코 보호지역 인증을 계기로 강원 접경지역이 생태평화 관광 중심지로 조성됩니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에 차박 차량이 몰리면서 쓰레기 투기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 각 시군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릉의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강릉시가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이어지면서 양양 지역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까지 20일째 도내에서 2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17명이 신규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5명, 원주 4명, 춘천과 동해, 속초 각각 2명, 삼척과 홍천 1명씩 도내 7개 시군에서 모두 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릉의 확진자 5명은 모두 유증상자로 4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도내 확진자 수는 4,787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보호지역 인증을 계기로 강원 접경지역이 생태평화 관광 중심지로 조성됩니다. 강원도는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3,870억 원을 들여 관광 콘텐츠 개발과 시설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성 지역은 안보 관광과 접목한 관광지를, 철원 지역은 한탄강 주상전리길을 조성하며 양구 지역은 평화공원 리모델링에 나섭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난해 7월 철원 한탄강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됐고 2019년에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여행지를 찾아 차 안에서 생활하는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차박 명소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 샤워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을 막고 차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차박 명소로 알려진 속초시 설악산 입구의 대형 주차장. 살림살이까지 챙겨온 차박 캠핑족이 며칠 전부터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아예 가재 도구를 말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가야 돼. 차 안에 다 시설이 돼 있으니까.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죠. 갔다가 오고 그래. 좋으니까. 주차장의 또 다른 한쪽, 목 좋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캐러번 10여 대가 장기간 세워져 있습니다. 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세워놨지만 안중에도 없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칸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생활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전기를 마구 끌어 쓰거나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서 샤워까지 합니다. 화장실 가서 샤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도 보충을 하고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술을 먹으면 또 쓰레기를 또 버리고 그냥 가거나. 속초시가 결국 화장실 세동을 아예 폐쇄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화장실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 안 되고 일부 캠핑족에 의한 취사 행위라든지 샤워 행위, 도전 도수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 4월 양양 설악해변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 절반이 캠핑카와 텐트가 점령하고 있고 해송림에도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주민이나 다른 관광객들과의 마찰도 줄지 않는 상황. 심야 시간 그 주민들이 계신 곳 주변에서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얘기하는 문제, 그리고 주차장 같은 거를 좀 장기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양양군도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해송림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아예 돌무더기와 차단시설로 막아놓았고 또 다른 해변 진입로는 높이 2.3m의 차단막까지 설치했습니다. 비양심적인 일부 야영객 때문에 동해안 곳곳이 매일 반복되는 무질서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최근 강릉의 신규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가운데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불법 중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강릉시 교동 7공원의 민간 아파트 청약이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됐습니다. 일반 공급 세대의 경쟁률은 평균 46.88대 1로 강원도에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에서 처음 추진되는 민간 공원인데다 입지가 좋은 점 등이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동 택지에 편리한 인프라와 7공원의 입지,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을 사들이고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불법 중개 행위입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리면 아파트값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어 강릉시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당첨권만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불법 떴다방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의 소지가 있고 또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이 올라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면 차익의 70%를,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또 다른 강릉의 민간공원인 교동 2공원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양양군 대표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강릉 명주 인형극제도 지난해와 같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8대2 비율로 올해 축제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양양군도 한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올해도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신 관광공사와 강원도의 축제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아 기존 축제 프로그램의 한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축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 통해서 주요 이제 콘텐츠나 프로그램 보완 개발, 축제 홍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제공받아가지고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강릉문화원 유튜브 채널 강릉문화TV에 사전 제작한 11편의 인형극 공연 영상이 공개되고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구독 이벤트 등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다양한 공연이 엄선됐습니다. 최근에 환경 위기라든지 다양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의 인형극들을 11편 준비를 했고요. 또 집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3편 준비를 했으니까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침체됐던 문화예술, 축제의 정상화가 기대됐지만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연기나 취소, 비대면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온열 질환 의심 증세로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숨진 건데요. 정부는 실내외 고온 작업장에 폭염 위험 신고를 받고 적극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에도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라는 정부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38도에 육박한다는 공장 노동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폭염 강도 속 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지난 6월 원주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50대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온열 질환 의심 증세로 4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뒤늦게 올해 폭염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사업장별 보호대책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장별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현장을 찾아 냉방 조치나 물과 그늘, 휴식 제공이 잘 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안 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폭염 경보에서 무더위 시간대 오거 작업을 하는 경우 온열 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호소한 거리가 있다면 그 사업주가 즉시 작업 중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미행 시 의무 사업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절반이 넘는 온열질환 환자가 야외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선 만큼 노동 현장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코로나19로 실습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이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발표된 교육부 계획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 73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미취업 졸업생을 선발해 33개 직업계고에 1명씩 실습 지원 보조 강사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청은 이를 위해 2차 추경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달 도의회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삼척시의 첫 시립 요양원인 원덕요양원이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3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원덕요양원은 43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삼척시의 두 번째 시립요양원인 도계요양원은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는 2분기 영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강원랜드 2분기 영업 실적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2,036억 원으로 1년 전 346억 원보다 487%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년 전 같은 기간 1,038억 원 적자에서 올 2분기는 270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강원랜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은 하루 1,80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강릉역에서 동해역까지 운행하는 셔틀 열차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국철도 강원본부는 강릉에서 동해 구간에 하루 20회 운행하던 셔틀 열차 횟수를 이달부터 16회로 줄이고 운행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한국철도 측은 야간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고 연계 열차 환승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행 시간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동해 구간 셔틀 열차는 지난해 3월부터 주중 20회, 주말 22회로 도입됐지만 하루 이용객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기초연금과 중복 지급되고 있는 강원도의 장수수당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초연금 시행 전 신설한 강원도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라며 사업 내용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올해 기준 월 2만 원씩 750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2, 3년 안에 지급 대상이 3, 40명으로 줄어든다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야외시설을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대상 시설은 종합운동장과 테니스장, 사이클 경기장과 축구장, 풋살구장 등이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양군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 등 실내 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태백시는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 160곳으로 500개의 비말 차단 칸막이를 지원합니다. 태백시는 희망하는 음식점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둥근 테이블과 테이블 거리 두기가 가능한 업소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비대면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오늘 16일부터 화암동굴과 아리랑 시장에 정선여행 캐릭터인 와와군 인형과 USB 등 관광상품 17가지를 판매하는 무인 기프트샵을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